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무영 강사입니다. 1분 컷 AS 부분 3회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거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자, 인간의 권리 중에 이제 그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는 기본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인간의 권리가 이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건 맞지만, 또 무제한 다 인정할 수 없는 기본권이 대표적으로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참정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외국인한테 참정권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외국인에게 무제한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평등권처럼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자,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미성년자도 똑같습니다. 별개의 인격체다. 누구랑? 우리 부모님과 달리 독자적인 인격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애기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이 인격권도 헌법 제10조에 있어서 보호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2번, 3번이 다 맞죠. 이제 4번이 틀린 지문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어야 돼요. 정당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맞는데,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요거는 여러분들 자연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그걸 먹고 이제 뭐 광우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때 뭐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자연인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니까 성질상 단체인 법인 정당에게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당은 이제 헌법소원 18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1번. 자, 우리 학교 안전공제가 있지만 이 학교 안전공제는 일단 공적 단체이긴 합니다. 이 공적 단체도 이제 여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혹은 뭐 사법인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안전 공제에는 일단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1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2번, 자, 무소속 국회의원이네요. 교섭단체가 뭐냐면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좀 큰 정당이에요.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직에서 가지는 권한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한테 이러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좀 소수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좀 무소속 국회의원인가 봐요. 좀 작은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적인 뭐 어떠한 그 지지가 많이 없나 봐요. 근데 이제 좀 큰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랑 같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다.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께서 헌법소원 시판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3번이 맞는 질문이죠.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태아부터 다 기본권의 주체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기본권이 있었죠. 가지기는 하지만 당장은 못 쓰는 기본권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거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참정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성년자 혹은 이제 아동 좀 젊은 어린 애들 젊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좀 이제 나이가 안 찬 사람들도 참정권을 가지긴 하지만은 행사는 언제 할 수 있다? 18세 이상부터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라고 해서 모두 기본권 행사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번 틀렸죠?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 인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금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또 튀겠네.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문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고 영업의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 자유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이 기업에서 이제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수염을 기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근로자가 이제 그 비행기 기장님이셨는데 그 수염을 기르고 싶다 이거예요. 충돌을 하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기본권끼리 충돌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근로조건이나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에 헌법적인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 형량의 방법도 써고 그다음에 뭐 실제적인 조화의 방법도 써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부 규정인 수염 기르지 마라랑 그다음에 기장님께서 수염 기르고 싶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었을 때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라고 이제 판단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2번 일단 위헌 키워드가 보이면 되는데 형제 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면은 좋은 취지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제도지만 좋게 이용한 적이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제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왜 너 넘어가니 너는? 하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정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판단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보충적인 기본권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번 우리가 이제 언론의 자유도 있겠죠. 보도기관 언론의 자유도 있지만 그 언론의 자유가 보도한 대상인 사람의 정정보도 청구권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모두가 최대한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오늘 왜 이러지? 하하. 아이패드를 새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4번 아마 이렇게 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와 종교 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한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 과목을 과설하지 않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더랬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자기들만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강조한 거죠. 이러면은 우리 학생들의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특정한 종교의 교육을 안 받고 싶다. 이것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뭐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당한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이런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로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15번 우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부는 이제 조금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합헌 키워드는 검사만 치료과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과무 청구를 요구할 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과무 대상자에게는 치료과무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과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원래는 이제 개발 계획을 할 때도 우리가 주민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합헌 키워드 하면 되는데 이 주민 의견 청취나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하는 건 하는 거니까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소하게 이해한 것이다. 틀린 부분이 되겠어요. 디귿번인데 여러분들 가축 사육 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건강도 약화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4번은 일단 이제 여러분들 헌법에서 원자력 발전소, 이게 전원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인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나오면 이제 합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승인 권한을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음인데 요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탄핵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잘 보세요.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모든 재난 사항에서 다 우리가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을 당했을 때 탄핵 사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월호 관련된
것으로는 이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뭘로 탄핵이 인정이 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정 개입을 허용해서 우리가 이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이제 그 부분이 탄핵이 됐다라고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 현장에 다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는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 틀렸죠. 그래서 적절하다는 것은 골라야 되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제도적 보장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서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 규제를 헌법에 규정한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어떻게 만들지를 규정하는 것에 있다. 자, 재판 청구권. 우리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재판 청구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없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없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될 때는 여러분들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은 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재판 청구권이나 아니면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해 볼 때 축소된 기본권이 아니라 넓은 기본권이 인정이 되겠죠.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우리 제도적 보장으로서 주민의 자치권이 있다고 쳐도 이것은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제도적 보장으로서 인정되는 지방자치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건 우리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었었죠. 우리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뭐 주민 투표권, 주민 소환권, 그 다음에 주민의 감사 청구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좀 감사해줘라. 그 다음에 조례, 개폐, 청구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헌법상 기본권도 아니고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라 그랬죠. 그냥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투표권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민투표권이 우리가 주민들이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내지 주민투표에 관한 권리침을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어준 거예요. 이렇게 튀기네. 오, 신기해.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튀겼는데 이렇게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 그 다음에 핵심 영역이 아닌 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직업공무원 제도는 쉽죠? 그냥 직업공무원 제도는 제도적 보장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에 따라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 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아이패드도 여러분들 위해서 새롭게 사는데, 큰맘 먹고 사는데, 별로 그렇게 막 달라지는 게 없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하면서 강의를 찍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분 커트 강의지만 조금 설명이 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짧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부터 17번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